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진도 강의 다들 잘 듣고 공부했나요? 1시간 동안 하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계획보다 천천히 조금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학습지는 클래스룸 스트림이나 지난번 과제에 첨부 파일로 선생님이 함께 올려뒀으니까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꼭 같이 준비해서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직권의 변동 두 번째 소단원, 우리 대륙의 분포 변화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 중에 하나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변환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변환단층은 단층이에요. 지질 구조입니다. 그 지층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힘을 받아서 끊어진 구조를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단층, 역단층, 주양이동 단층 이런 다양한 단층들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변환단층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 지층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면서 두 판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끊어진 단층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이 변환단층은 그림처럼 이 해령이 연결돼 있을 때,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판이 갈라진다라고 했죠. 이런 환경에서 변환단층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환단층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환단층이 잘 나타나는 판의 경계를 보면 이렇게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변환단층이 잘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판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경계는 발산형 경계라고 했고, 두 판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오면서 만나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했고, 두 판이 벌어지거나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판이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어긋나기만 하는 이런 지형을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보존형 경계와 변환단층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보존형 경계는 우리가 판의 경계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개념이고요. 변환단층은 이 보존형 경계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해령에서 판이 이동하는 경우에 잘 나올 수 있는 지질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환단층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해저 확장설의 증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다시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제목을 보니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지구 자기장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얘기했던 건데, 언제 얘기했죠? 맞아요. 그 해저 확장의 증거 이야기할 때 우리 지자기 줄무늬가,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할 때 지구 자기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구 자기장에 대해 아는 만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져온 사진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케어가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지구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해 전파나 물질들을 이 지구 자기장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구 자기장의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기본적인 특징들도 잘 나오는 편인데요. 먼저 지리상 북극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지자기 북극 또는 자북극이라는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풀이 할 때 이걸 바꿔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질문과 댓글이 없었어요. 물론 선생님 실수이긴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지리산 북극이라는 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스스로 돌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전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요. 그 축을 우리가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이 자전축을 쭉 그어서 지구의 북쪽에 있는 이 북극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북극, 정확하게는 지리상 북극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빈칸에는 자전축이 들어가야겠죠. 지구의 자전축과 북반구의 이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을 지리상 북극이라고 합니다. 지자기 북극은 지자기는 지구 자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기니까 지자기 북극, 지자기 이렇게 고지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지자기 북극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지구 자기장을 보면 지구에 이렇게 거대한 막대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자기력 선의 방향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북쪽이라고 부르는 이쪽이 막대 자석 S극이고 남쪽이 N극인 형태로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걸 처음에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뒤에 우리 그 편각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 나침반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에서 이 빨간색 부분이 향하는 쪽을 북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현재 지구 자기장은 이 북쪽이 S극인 막대 자석이 놓여 있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이때 이 막대 자석의 S극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 축과 그림을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잘 보이게.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막대 자석의 S극과 N극을 통과하는 축을 마찬가지로 그렸을 때 이 축이 지표면과 아까처럼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자북극, 남쪽은 당연히 자남극이라고 하겠죠. 여기는 자북극. 그래서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 또는 자북극의 차이점. 자북극은 이 막대 자석의 S극의 방향의 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이다. 지금 이 두 지점이 일치하지 않죠. 지리상 북극은 여기, 자북극은 여기.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이제 진북이라는 개념과 자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북은 지리상 북극의 방향, 자북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나침반 자침의 이 빨간 부분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자북이라고 합니다. 즉 진북과 자북 그리고 지리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진북 자북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리적 북극, 지자기 북극은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물론 이 차이점을 막 문제로 묻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아둬야 나중에 좀 더 심화된 개념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 기본적인 사항들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각과 복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조금 생소하고 헷갈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의를 봅시다. 과학은 정의가 중요하죠. 편각은 지구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답은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바로 대답한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죠. 칭찬합니다. 자, 편각은 지구 표면의 한 지점에서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하고요. 복각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이건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G2 시험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보면 지금 이 B라는 지점에서 편각을 측정해 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지리산 북극과 자북극에 그 표시가 돼 있죠. 위치가. 진북이라는 건 어떤 지점에서 이 지리산 북극을 향하는 방향이 진북이고, 자북은 어떤 지점에서 이 자북극을 향하는 방향이죠.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이루는 각을 우리가 편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복각 한번 봅시다. 자, 복각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 나침반을 사용할 때는 이 나침반 바늘이 수평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침반 자침이 있으면 얘가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쪽 방향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늘을 나침반 자침을 우리가 떼서 얘가 이렇게 수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나침반 지금 그림에서 자침이 여기죠. 이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복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자, 이 그림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거 다 알죠? 지금 이 지구상의 지점들에서 복각 나침반 자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침반 자침의 N극이죠. 각 지점에서 보면 그 N극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쵸? 자,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그 문제풀이 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침반 자침의 방향은 자기력 선의 방향을 향합니다.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력 선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장 방향에 맞게 형성이 되겠죠. 이 자기력 선의 화살표 이 머리 방향으로 자침의 방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 지점에서 이렇게 자기력 선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침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자침, 나침반의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복각도 다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위치마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위도로 잡습니다. 자, 극은 위도가 몇 도예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극은 위도가 90도죠. 적도는 위도가 0도예요. 자, 극으로 갈수록 여기도 90도고 극으로 갈수록 위도가 커지죠. 맞나요? 자, 위도가 커지게 되면 복각의 크기도 증가하고요. 위도가 감소하게 되면 복각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적도에서는 우리가 복각의 크기가 몇 도로 나타나느냐? 0도이고요. 자기 북극에서 복각의 크기가 90도. 자기 남극에서도 90도. 크기는 90도인데 우리가 그러면 그 자북극과 자남극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복각을 측정했습니다. 90도예요. 어디일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북극인지 남극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써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복각의 크기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에 요거 먼저 볼게요. 인도 대륙의 위치와 복각 자료 나타나 있는 그림과 그래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 그림은요, 이 인도 대륙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위치에, 이동한 위치에서 측정한 복각 값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각도는 복각입니다. 복각. 자, 그리고 이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나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보니까 일단 인도 대륙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죠? 인도 대륙의 이동 방향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 남쪽 남반구에서 여기가 지금 적도니까 여기 남반구, 여기 북반구잖아요. 적도를 지나 북반구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 동안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각각 복각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위도에 따라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남반구 먼저 봅시다. 남반구는 지금 여기잖아요. 적도 아래쪽. 남반구에서 지금 역시 대륙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때 복각의 크기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지금 49도에서 21도로 6도까지 작아졌죠? 복각의 크기가 어디다 정리할까요?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남반구는요, 복각 크기가 감소합니다. 자, 북반구에서는 쭉 이동하면서 복각의 크기가 지금 6도에서 30도. 아까 쌤이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이 남반구에서는 복각을 마이너스 표시하니까 여기부터는 북반구에서 복각을 측정한 걸로 봐야겠죠. 그래프를 봐도 복각 크기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남반구, 여기 지금 세로축이 위도니까 남반구에서는 지금 복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북반구로 가서는 복각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로축이 지금 복각의 크기죠. 따라서 대륙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는데 남반구에서는 이동하면서 복각 크기가 점점 작아졌고 북반구에서는 크기가 점점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남반구에서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위도 값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기 위도 90도, 여기 적도 위도 0도니까. 위도 값이 감소하니까 복각 값도 감소하죠. 근데 북반구에서는 다시 위도 값이 증가하게 되니까 극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값도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2개 우리 보고 넘어갈게요. 편각과 복각 개념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 자, A, B, C 세 지점이 나타나 있고 자북극과 지리산 북극의 위치를 줬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편각이 가장 큰 지점과 작은 지점을 물었습니다. 편각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디예요? 네, 맞아요. A와 C는 편각이 같고요. 이 값은 B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지금 자북극과 지리산 북극이 여기에 있죠? 근데 A에서 보면 자북극도 이 방향, 지리산 북극도 이 방향 같아요. 편각은 진북과 자북 방향의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각이 얘는 0도죠. C도 보세요. C에서 봤을 때 지리산 북극의 방향과 자북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편각이 0도로 같아요. 그런데 B는 아까 잠깐 했지만 지리산 북극의 방향, 자북극의 방향 차이가 나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편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각이 0도인 A나 C 지점보다는 편각이 크게 나타나죠. 자, 복각은요? 복각은 누가 제일 클까요? 이거 판단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 적도가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적도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A. 북방구죠. 위도가 증가하면서 북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도 증가한다. 즉, 복각의 가장 큰 녀석은 누구? A. 그 다음은 B, C. 그렇죠. B랑 C가 복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적도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B랑 C는 지금 현재 동일한 위도상에 있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고지자기, 잔류자기, 그리고 이 고지자기의 편각과 복각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 많이 글씨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편각과 복각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고지자기라는 게 뭐냐? 고지자기. 뭔지 다 알고 있지만 정의를 살펴보면 그 마그마가 식어서 암석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기록이 남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암석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광물이죠. 이 광물들 중에 이 자석에 반응을 하는, 즉 자성을 가지는 광물들이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석에 달라붙는 거예요. 철은 달라붙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달라붙지 않죠.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성이 있는 광물들은요, 암석이 굳어질 때, 그 마그마나 퇴적물이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석에 이런 광물을 분석해 보면,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남아있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해서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부릅니다. 일단 잔류자기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암석에 기록된 현재 자기장의 방향이 아닌 암석이 형성될 당시 과거의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설명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자성 광물이 그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배열되면서 잔류자기가 남는다라는 거죠. 자기의 편각, 고지자기의 복각은 우리가 오늘 배운 편각, 복각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현재 어느 지점에서 측정한 편각이나 복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편각과 복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암석을 측정해서 우리가 편각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때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의 지리상 북극이 이 자북극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고요. 특히 복각 같은 경우에는 위도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석에 남아있는 복각을 측정하면 우리가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밑에 인도 대륙이 이동하는 자료를 먼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했기 때문이죠. 이 인도 대륙을 구성하는 암석들의 복각을 측정을 해서 이 생성될 당시의 위도를 측정을 해보니 이렇게 위로 이동을, 북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대륙 이동의 경로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요. 요거 우리 교과서 문제풀이 할 때 했었거든요. 1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 그림 기억나나요? 지질 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각각의 대륙에서
유럽, 북아메리카 각각의 대륙에서 지자기 북극의 이동 방향을 측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였나?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 두 대륙이 현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이 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습의 흐름을 점검해보면 우리가 지구 자기장의 개념을 배우고 지구 자기장에는 우리가 평각, 복각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걸 배운 다음에 이 평각 또는 복각을 특히 복각을 측정해서 과거의 이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도를 추론할 수 있다. 즉 대륙의 위치를 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륙은 현재와 같은 위치를 가지기까지 계속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륙의 분포가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 부분부터죠. 약 2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후기쯤에 대륙이 합쳐지면서 이때 거대한 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한다고 했죠. 그 이후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륙 이동설을 배웠죠. 이 대륙 이동설이 형성되고 대륙 이동설에서 그 이론들이 발달하면서 판구조론까지 이론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대륙의 분포를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대륙 분포까지 예상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대륙 분포와 관련된 그림 자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 판게아 형성 당시에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이 유럽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어요. 얘네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밀도가 비슷한 판끼리 부딪히면 솟아오른다라고 했죠. 이때 만들어진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두 대륙이 떨어지면서 이 산맥이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대륙 분포가 바뀌면서 지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프리카판 동쪽에 보면 동아프리카 열국대라는 지형이 있는데 자, 열국대는 우리가 배웠던 판의 경계 중에 어디에 속하죠? 네,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속합니다. 즉, 이 열국대를 중심으로 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자, 계속 이렇게 판이 멀어지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바다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대륙 분포 그리고 현재의 대륙 분포를 분석해서 미래의 대륙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까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그 상부 멘틀의 운동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온라인 수업 일정이 계속 바뀌면서 많은 내용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